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사회 일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표결 소식부터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한 표도 많았는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국회법을 보면서 오늘 표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적 인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됩니다. 오늘 참석자가 297명으로 일단 과반 참석은 충족이 됐고요. 다만 참석자의 과반이 149명인데 찬성표는 139표에 그쳤습니다. 즉,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지만 가결 요건인 149명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된 겁니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요. 이들이 만약 모두 부결표를 던졌다면 합쳐서 169표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138표에 그쳤죠. 결국 민주당 내 최소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효나 기권표도 20표에 달했는데요. 단순하게 민주당 이탈표가 31표에서 20표를 뺀 11표는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탈표가 31표나 나왔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어젯밤 이탈표가 제법 될 거라는 기류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0표 이상 많을 거란 예상은 민주당 지도부도 취재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각자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건영 기자, 한동훈 장관이 오늘 15분 동안이나 무려 15분 동안이나 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이 대표는 계속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이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었던 게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실장 간의 회의록입니다. 이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 대표가 알고 있다는 내용과 이 임기 내 20억 원씩 3년간 나눠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위례 신도시나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요.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자필 서명한 보고서 제목, 회의록이 있다며 제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과 네이버, 두산 같은 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진술이 확보돼 있고 이들이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번이요? 네, 결국 뭐 이런 내용이 어쩌면 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결과가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어떻게 보면 최대 정치 위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상처뿐인 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물러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그동안 당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백현동, 쌍방울 등 또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자 해지를 하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표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냈다고 주장하긴 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하며 벌써부터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친명과 비명계의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박 기자, 검찰은요,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조차 못하게 막는 건 좀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부결됐으니까 이번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되게 되는데요. 이제 검찰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보완 수사를 해서 대장동 위례, 성남FC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구속은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둘 다 가능하지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거,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요, 허위 사실 말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이 재판만으로도 현재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장동이나 위례, 이 성남FC 건까지 재판이 추가되면요, 이 대표 매주 한두 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건 외에도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엔 4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대장동, 위례와 사업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요. 향후 영장 청구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쌍방울 수사도 주시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지난 3일에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 전달한 혐의, 즉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전달된 외환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500만 달러, 또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라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 오늘 여러 가지 네.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 여러 장면 중에서 하나, 무효표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표결부터 개표까지 좀 1시간 20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국회의 무기명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펜으로 적는 겁니다.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한글로 가, 부 또는 한자로 가부라고 적는 건데요. 오늘 문제가 된 이 두 표가 논란이 됐습니다. 글자가 틀리거나 마침표처럼 다른 게 조금이라도 찍혀 있다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한 표 한 표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 여야의 의견 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대표가 이 표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금 전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며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